이게 AEN이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는 짝수 번째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E가 4, 짝수 번째니까 네 번째 항이 되겠죠. 8, 여섯 번째 항은 12.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데 AN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인가? 홀수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의 나열이라는 것은 그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만 혼자 등비 수열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요. A3이 뭐 3, A5가 뭐 9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AE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니은 보겠습니다. AN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공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AN이 AR의 n-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EN-1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A의 R에 n 대신에 EN-1을 집어넣으면 EN-2가 돼요. AEN은 뭐가 되죠? AR에 EN-1이 됩니다. 이게 등비 수열이 되는지 볼까요? 두 개를 더해 봅시다. 두 개를 더해 보면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니은인데요. 두 개를 더했을 때 AR에 EN-1로 묶을 수가 있어요. EN-2로 묶어보겠습니다. EN-2로 묶어보면 이게 R 플러스 1 플러스 R이죠. 1 플러스 R로 만들어지죠. 이것도 공비를 가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가 뭔가 AR 제곱에 n-1 곱하기 1 플러스 R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공비가 R 제곱이 되는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디귿 볼게요. 로그가 등차 수열이면 AN이 등비 수열이다. 로그가 등차 수열이면 이 식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n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N이 뭐가 되죠? AN은 2에 n 플러스 2승이 됩니다. 당연히 등비 수열이 되겠죠. 자, 리을이 관건인데요. 자, 리을에서 이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을에서 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저거를 A, B, C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C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은 B분의 2가 됩니다. 즉 A분의 1과 맞죠? A분의 1과 B분의 1과 C분의 1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입니다. 역수를 만들었을 때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열을 역수를 만들었을 때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를 다시 볼게요.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죠. 역수를 취하면 n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AN을 이제 이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을 뭐 A, B, C,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등차 수열이 되니까 뭐 첫 번째 항을 1을 집어넣을 때 3분의 1, 두 번째 항을 5분의 1, 세 번째 항을 어떻게 되죠? 7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A, B, 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을 A로, 요걸 B로, 요걸 C로 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 B 곱하기 C, C 곱하기 A가 등차 수열이 되는지를 바로 확인해 봅시다. A 곱하기 B는 15분의 1이죠. B 곱하기 C는 35분의 1입니다. C 곱하기 A는 21분의 1인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도형을 미리 그려놨습니다. 코사인 A 값도 나와 있죠. 코사인 A 값을 통해서 사인 A 값을 구해볼게요. 사인 A 값은 뭐가 되죠? 3분의 루트 5가 됩니다.
sin A 값을 확보를 했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A제곱은 81 더하기 64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8의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약분하면 3이고요. 81 더하기 64 뭐죠? 145 빼기 뭐가 되죠? 12 곱하기 8이죠. 96인가요? 그래서 145에서 96을 빼면 49. 그래서 A는 7이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사인 법칙을 쓰겠죠. sin A 분의 (7은 2R)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R은 유리R을 루트를 계산해보면 분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10을 곱하겠죠. 10을 곱해주면 42 루트 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였을 때 정수 부분의 값은 전부 다 유리화를 시켜주겠죠. 첫 번째부터 쭉 유리화를 시켜주면 분모는 2분의 1이 공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이렇게 쭉 써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끝까지 진행을 해보면 루트 47 빼기 루트 45가 됩니다. 없어지는 부분을 잘 찾아야겠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덩어리에서 남는 부분은 바로 이 마이너스 1 부분이 남습니다. 이렇게 쭉 없애다 보면 뒤에는 뒷부분, 여기 남겠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부분을 써보면 2분의 1에 루트 47 빼기 1이 되고요. 정수 부분의 값을 찾고 싶어 합니다. 루트 47은 7, 7은 49, 66에 36이니까 6점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1을 뺐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1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5점 얼마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2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의 값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고 합니다. 코사인은 1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갖고 있는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2분의 5가 되고요. 1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이쪽에 1은 이쪽에 있겠죠. 최소값은 바로 1일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1을 집어넣어 보면 4-k가 되고요. 4-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k는 최대값이 4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20분의 A20을 구하라고 하죠. B20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이제 Pn의 일반항을 구할 때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9, 99, 999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3, 33, 333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0의 n승 마이너스 1을 3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B20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B20은 20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3분의 10의 20승 마이너스 1이 B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A20을 한번 구해볼게요. A20은 짝수번째 항이죠. 그러면은 A2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A2는 10이네요.
A4는 1000에다가 10을 더한 거니까 10의 세제곱 플러스 1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6은 어떻게 될까요? 10의 5승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을 내가 발견을 했다. 그랬을 때 20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20번째 항은 어떻게 될지를 봅시다. 10 같은 경우는 10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10의 5제곱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개수를 보면 두 번째 항은 1개, 네 번째 항은 2개, 여섯 번째 항은 3개이기 때문에 이 개수를 보면 총 10개가 됩니다. 끝은 10, 맞죠? 그러면 10의 세제곱 이런 형식으로 더해질 건데 처음 시작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뭘까요? A 8번째 항은 10의 7승이겠죠. 그러니까 A 20번째 항은 10의 19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더해줘서 A 20번째 항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맞죠? 자, 이걸 바로 계산해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공비는 10의 제곱이 됩니다. 초항은 10으로 볼게요. 공비는 10의 제곱이고, 맞죠? 공비는 10의 제곱인데 항의 개수가 10개가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빼기 1이 되겠죠. 남은 부분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바로 B20분의 A20을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B20은 3분의 10의 20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A20이죠. A20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99분의가 되죠. 10, 그 다음에 10의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계산해 볼게요. 약분이 됩니다. 이것도 33으로 약분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33분의 10.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B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쉽죠. 바로 시그마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를 합치고 인수분해까지 해서 약분을 한다 해볼게요. 약분을 한다는 것은 K세제곱 플러스 27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K 플러스 3 K제곱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돼요. 그러니까 K 플러스 3이 약분이 되면 저것만 남겠죠? K제곱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됩니다.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2분의 N, N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6, 9, 54가 되겠죠. 요거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6을 약분하고요. 13 곱하기 7 그럼 91이죠. 어, 97은 63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54 이렇게 되죠. 91에서 63을 빼고 54를 더하면 82가 되네요. 그래서 A는 8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일반항을 찾아야겠는데 일반항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면은 여기는 K제곱이 됩니다. 뒷부분은 2, 5, 8이니까 일반항을 사용하면 공차가 3이죠. 3K-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걸 각각을 정리를 하면 1부터 10까지 K의 세제곱이죠. 1부터 10까지의 K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일반 시그마처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K 세제곱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5가 되고요. 이쪽은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11의 제곱 맞죠? 여기는 5 곱하기 11 곱하기 7이네요. 그러면 5 곱하기 11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어보겠습니다. 5 곱하기 11이 공통인수면 3 곱하기 5 곱하기 1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5에다가 뭘 곱하냐면 이건 계산할게요. 15 곱하기 11 빼기 7 그러면은 158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B가 되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해당하는 이 조건대로 집어넣어서 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죠. 그러니까 A가 82였고요. 55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158이 되겠네요. 82에서 158을 더하면 240.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리학계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매년 초에 연이율이 5%. 이건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를 말합니다. 1년마다 복리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10년간 예금하는데 10년 후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예금을 할 때는 첫 해에 100만 원을 저금하지만 계속 적립되는 금액을 늘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총 10번이기 때문에 칸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걸 보면 칸은 10칸으로 돼 있지만 초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초와 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적립할 때는 언제 집어넣냐면 매년 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초예요. 4, 5, 6, 7, 8, 9, 10 여기가 10번째 초입니다. 여기가 10번째 말이에요. 돈을 탈 때는 언제 타냐면 10번째 말에 돈을 타는 겁니다. 이때까지 적립된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 적립된 금액은 100만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립되는 금액은 26%를 늘린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100에 1.26을 적립해요. 맞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뭘 적립하는가? 여기서 또 26%를 증액해요. 그래서 100 곱하기 1.26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자가 붙는지를 이번엔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이자를 5%를 10번 붙이는 거예요. 간격으로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년간 은행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100만 원은 5% 이자를 10년간 적용을 받습니다. 맞죠? 그럼 두 번째 집어넣은 돈은 얼마의 이자가 붙을까요? 첫 번째보다 1년 덜 있었죠. 은행에.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던 원금은 100에 1.26이지만 실제 이자는 한 번이 덜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집어넣은 돈도 명확하죠. 두 번째 집어넣은 돈보다 26%가 증액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한 번을 덜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은 얼마인가?
맞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집어넣은 돈은 1.26을 한 번 곱했고 세 번째 집어넣은 돈은 1.26을 두 번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집어넣은 돈은 1.26의 구승이 되고요. 이 친구는 은행에 한 달 들어가 있었죠. 한 달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요걸 계속 다 더할 겁니다. 쭉 가서 맨 마지막은 100에 1.26의 구승인데 이자가 한 번 붙으니 1.05의 1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리합계라는 말은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이걸 다 더해 볼게요. 더하는데 더하려면 공비와 초항을 찾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있죠? 얘를 초항으로 볼게요. 초항은 100, 1.05에 10승을 초항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100에 1.26 곱하기 1.05에 9승을 두 번째 항으로 볼게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 항을 100 곱하기 1.26의 9승 곱하기 1.05로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합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공비를 찾아봅시다. 공비가 뭐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곱해진 게 공비인데 뭐가 곱해졌죠? 1.26 이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1.05는 나눠졌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공비 R이 1.2라는 거예요. 써봅시다. R-1분의 초항 100 곱하기 1.05의 10승을 초항으로 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비는 1.2죠. 1.2에 항의 개수 10개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죠. 분모는 0.2고요. 그 다음에 1.05의 10승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100 곱하기 1.6이죠. 1.2의 10승도 나와 있죠. 6.2라고 해서 이 1을 빼니까 여기가 5.2가 됩니다. 자,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걸 전부 다 계산하면 4160이 나와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인데요. 120도라고 합니다. AD를 X라고 할게요. 자, 먼저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 5 곱하기 10 사인 120이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죠? 25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2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합이에요. 요거를 2분의 25 루트 3이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BD의 넓이 2분의 1에 5x 사인 60 ACD의 넓이 2분의 1에 10x에 사인 60 맞죠? 그러면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2분의 루트 3을 없애고요. 남은 부분만 계산해보면 얼마죠? 5니까 2분의 15x가 되죠. 는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그래서 x는 3분의 10이 되겠네요.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미리 필요한 그림을 그려놨고요.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여기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6사인의 제곱 플러스 5사인으로 바뀌죠.
인수분해를 하면 3, 2 맞죠? 그 다음에 4, 1 이렇게 되나요?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sin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2분의 1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3분의 4는 될 수가 없고 2분의 1만 되겠죠. 자, 여기서 sin x를 그리는데 범위는 0부터 6파이기 때문에 세 가지 주기를 그려놨고요. 2분의 1을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은 이 정도가 되겠죠. 만나는 부분들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모든의 합을 구하래요. 대칭성을 이용하겠죠. 첫 번째는 2분의 파이고요. 두 번째는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세 번째 대칭성은 2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2분의 파이가 나오는 부분을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중점으로 설명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는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더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은 5파이가 되죠. 여기서 나온 두 근의 합은 9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지면 15파이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AN의 합이 S예요. 근데 여기 AN이 나와 있네요. 먼저 SN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SN이라는 것은 저 일반항을 n번째까지 더한 게 되죠. 이렇게 쓰면 이게 SN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는 것은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SN의 n제곱을 집어넣으면 바로 약분이 되고요. tn이 나옵니다. 그럼 tn이라는 것은 뭐냐? 2 n제곱 마이너스 1이 tn이에요. 근데 tn의 정의가 뭐냐면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t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tn을 통해 bn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볼게요. bn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tn에서 tn-1을 뺀 게 bn의 일반항이겠죠. 이 방식을 사용하고 초항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n-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게 tn-1이 됩니다.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쪽에는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죠. 남는 게 뭐냐면 뭐죠? 4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bn이라고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합을 통해 일반항을 구할 때는 항상 초항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t1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b1은 2가 됩니다. 달라요. 이게 b1과 다릅니다. 달랐을 때는 초항을 t1을 사용해 줘야겠죠. 자, 결론은 bn의 일반항은 4n-2가 되는데 이 친구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고 b1이라는 것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결론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구해볼게요. b1은 0이죠. b4는 16에서 2를 빼니까 14가 됩니다. b7은 28에서 2를 빼니까 26이 되겠죠. 다 더했을 때 답은 4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한 선분을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대요. 그리고 초항과 끝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수열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x 이퀄 t를 선을 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를 그었을 때 나오는 이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t 빼기 at 플러스 p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at로 묶었을 때 1-a의 b승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죠?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입니다. 즉 일정 간격으로 t를 집어넣으면 결과값은 등비 수열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초항,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은 등비 수열 초항에다가 공비를 9번 곱한 게 되죠. 맞죠? 그럼 9번 곱한 게 되는데 이제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32-16 루트 2래요. 32 마이너스 16 루트 2.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뺄 수 있을까요? 16 루트 2로 묶어보면 이걸 루트 2 마이너스 1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R의 구승은 16 루트 2란 소리예요. 맞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R의 구승은 16 루트 2이다. 그럼 16 루트 2 같은 경우는 2에 2분의 구승이 돼요. 그래서 R은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합을 바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이 합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바로 갈게요. R-1분의 초항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초항이고요. 공비는 루트 2입니다. 항의 개수는 몇 개죠? 10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이 없어지죠. 남는 건 루트 2의 10승, 그러면 2의 5승이니까 뭐죠? 32 빼기 1, 답은 31이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이제 미리 그래프를 따놨고요. 자, 무슨 얘기인가? A1 같은 경우는 두 그래프인데요. y는 탄젠트, n은 1을 떼니까 x-4분의 파이, 그 다음에 y는 x,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게 A1입니다. 평행이동을 직접 해도 되고 치환을 해도 되는데 이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밑에다 그려놨고요. A3 같은 경우는 n에 3을 넣었을 때죠. 그럼 탄젠트 만약에 3으로 묶어보면 x-12분의 파이, 이 그래프와 y는 xy 교점에 해당합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항상 해설에는 PDF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과 이 그림을 잘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점이 3개가 나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1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고 평행이동이나 아니면 치환해서 교점의 개수를 잘 자기가 판단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 그림을 참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볼게요.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문제인데요. 먼저 n이 1일 때는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죠. n이 1일 때 성립, 그 다음에 n이 k일 때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식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자,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 주어진 식에 n의 k 플러스 1일 때라고 하면 끝나는 포인트가 하나가 더 증가해요. 끝나는 포인트가 2k-1, 2k 플러스 1이 아니고 여기 주어진 요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본다면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니까 요 항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걸 더해주니까 이게 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왼쪽에다 이걸 더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도 더해야겠죠. 오른쪽에 더한 계산 결과로 나와 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더했다고 하고 통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도 이걸 더해주는데 오른쪽에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2k
플러스 1분의 k가 있었어요. 그럼 이걸 통분해야겠죠? 통분해서 나오는 게 나가 되겠습니다. 분모는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k에 뭐가 곱해지죠? 여기에 2k 플러스 3이 곱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식이 나가 되겠네요. 3분의 분자는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는 이거를 마지막 계산까지 진행을 해준 게 다가 되겠죠.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뭐가 되죠? 인수분해를 진행해 봅시다. 2, 1에 1, 1로 되네요. 그죠? 그래서 2k 플러스 1, k 플러스 1로 진행이 돼요. 그럼 당연히 약분이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다에 나오는 식은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 이 부분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나 다가 다 나왔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가에 맞는 식은 답은 3번이죠. 17번은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 맞는 식과 다에 맞는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럼 fk는 나에 맞는 식이죠. fk는 2k 제곱에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gk는 다에 맞는 식입니다.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문제에 주어진 값까지 다 구해봅시다. f1은 6이죠. g2는 뭐죠? g는 k에 2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7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2에다 45, 그러면 1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볼게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수열이 성립하는데 A4와 A6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열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n의 숫자를 집어넣고 판단을 하겠죠. n의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맞죠? 그럼 이건 1이네요. n을 따라가는 거죠. 2를 넣어보겠습니다. A2 더하기 A3은 2의 세제곱이고요. 3을 넣어보면 3의 세제곱, 4를 넣어보면 4의 세제곱, 5를 넣어보면 5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써보고요. 여기서는 A4와 A6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저 관계식을 이용할 때는 맨 끝에 있는 두 항을 이용하겠죠. 이 두 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5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A6에서 A4를 빼겠죠. 그럼 이제 125에서 64를 뺀 값이 됩니다. 그럼 61이 되죠. 이 식과 원래 있던 주어진 조건과 연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A6 더하기 A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6은 61에 99를 더하면 160이고요. 그래서 A6은 80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구했죠. 요거 하나를 구하면 전부 다 나머지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A6부터 사용해서 A5 이런 순서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A6을 집어넣으면 A5는 125에서 80을 뺀 거예요. 맞죠? 그래서 125에서 80을 빼면 45가 됩니다. A5는 45예요. 우리는 지금 A4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4는 64에서 A5를 뺍니다. 맞죠? 그래서 64에서 빼면 19가 돼요. 그러면은 A4가 나왔으니까 A3 이렇게 계속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나온 이 식에서 A3도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A2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갈게요. A3 같은 경우는 27에서 19를 빼죠. 그럼 뭐가 되죠? 8이 됩니다. 그럼 A2 같은 경우는 8에서 A3를 빼겠죠. 그래서 답은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 0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A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왔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고요. A를 포함하지 않는 B, 자 이렇게 쭉 조건이 나와 있는데 BD 곱하기 CD를 구하라고 합니다. BD를 X라고 하고요. CD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 제곱 곱하기 Y를 구하라고 하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X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은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X는 2R이 되죠. 그래서 X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R이면 3분의 4 루트 21 이렇게 쓰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2 루트 7 이게 지금 X가 되네요. X 값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럼 X가 2루트 7이고요. 저 A 값이 3분의 파이가 되면 요 C 각은 3분의 2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X가 구했으니 Y도 직접 구해 봐야겠죠. C의 각, BDC의 각 여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저 사인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저번에 반지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B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BC의 길이를 K라고 할게요. 그래서 K를 먼저 구해 볼게요. K는 사인 알파 곱하기 2R이죠. 사인 알파는 7분의 루트 21이고요. 2R은 3분의 4 루트 21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21이 떨어지니까 K는 4가 되네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까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싶은 거 Y 하나가 남았죠? 그럼 Y 하나는 충분히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를 여기다 써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7분의 얼마죠? 49에서 21을 빼니까 28, 2루트 7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마지막 Y 값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Y 값을 구할 때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진행할 때는 K는 K제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K제곱은 Y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죠. 28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7 그 다음에 Y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Y제곱 플러스 28에 저 부분을 계산하면 77 이렇게 사라지니까 8Y입니다. 8Y 그리고 우리가 구한 식을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2 그러면 6이 10이죠. 그래서 Y는 2 또는 6이 되겠습니다. 그림상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Y 값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BD의 제곱에 CD를 구하는데 BD의 제곱은 X제곱 Y죠.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X제곱은 28 곱하기 2 56이 되겠죠.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n이 3일 때가 있고 n이 6일 때가 있는데요. n이 3일 때 같은 경우는 sin 3x의 그래프예요. n이 6일 때는 sin 6x의 그래프입니다. sin 3x의 그래프는 주기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sin 6x 같은 경우는 주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근데 x 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여기다 추가를 시켜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자, 3분의 1 여기다 추가를 시켜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여기가 3분의 2파이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대칭을 사용할 이 부분은 6분의 파이가 돼요. 대칭을 사용할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대칭을 사용하는 부분은 6분의 파이가 하나, 둘, 셋, 넷, 5번. 이 부분은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6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은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6분의 5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두 근의 합은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벌써 두 개를 구했죠.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3분의 1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답과 두 번째 답, 총 6개의 답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대칭을 사용하죠. 3분의 파이면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대칭점이 뭐가 되죠? 첫 번째 대칭점은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대칭점들을 쭉 나열해서 대칭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칭점은 주기가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저기다 3분의 파이를 더하면 뭐가 되죠? 12분의 5파이가 되나요?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두 번째 대칭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대칭점은 12분의 5파이에 다시 3분의 파이를 더할 거예요. 그럼 12분의 9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대칭점은 12분의 9파이가 되겠습니다. 대칭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합을 구하고자 하죠. 모든 해의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것은 6분의 파이가 합이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6분의 5파이가 합이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6분의 9파이가 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부 다 더할 거예요. 더해봅시다.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를 더하면 2파이가 되죠. 거기다가 6분의 1 더하기 5 더하기 9 파이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 9, 15 맞죠? 6분의 15파이 그러면 3으로 나누면 5파인가요? 답은 2분의 얼마죠? 2분의 9파이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씩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명확하죠. 일반적인 자연수입니다. 근데 뭘 하냐면 한 번 시행할 때 그 시행이 어떤 작업인지를 볼게요. 짝수 번째 항을 지웁니다. 짝수 번째 항을 지워요. 그러면 홀수 번째 항만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뭘 하냐면 남은 항들로 이루어진 수열 중에 홀수 번째 항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홀수 번째 항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는 수열이 이게 1회 시행인데요. 1회 시행에서 남은 수열은 3, 7, 11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럼 이제 2회 시행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이 수열을 쭉 나열해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지 봐야겠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입니다.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짝수번장을 지우고 그러면 남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있죠? 홀수번장도 지운다. 남은 곳에서 홀수번장을 지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2회 시행의 결과예요. 2회 시행에서 남는 부분은 3, 11이 아니죠. 초항이 3이 아니죠. 11이 초항이고요. 27이 두 번째 항입니다. 그럼 얘는 뭔가? 초항이 11이고요. 공차가 뭐가 되는? 16이 되는 수열입니다. 한 번 더 해봐야겠죠? 요걸 또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27, 공차가 16이니까 뭐죠? 43이죠. 공차가 16이니까 59, 75, 91, 107 이렇게 됩니다. 아까처럼 해봅시다. 짝수번장을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남죠. 또 뭐라고 했죠? 홀수번장을 지운다. 이렇게 지운다는 겁니다. 이게 3회 시행이에요. (3회) 시행의 결과는 43, 107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초항이 43이고요. 공차가 뭐가 되죠? 64가 돼요. 이런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볼게요. 1회 시행은 이렇게 되죠. 2회 시행은 이렇게, 3회 시행은 이렇게 됩니다. 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자, 먼저 공차의 규칙을 찾아볼게요. 공차는 얘가 4가 되고요. 4의 제곱, 4의 세제곱이 됩니다. 우리는 뭘 찾죠? 5회 시행 후 5회 시행 후를 찾습니다. 그러면 공차는 4의 5제곱이 된다. 이건 명확하죠.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은 초항을 찾아야 되는데, 자, 초항의 변천사를 봅시다. A1은 3이죠. 근데 한 번 했을 땐 3이고요. 두 번 했을 때 11은 3에다가 8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43은 두 번째 시행의 결과에 뭘 더하죠? 32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항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초항의 변천사를 봐야겠죠. 3에다가 8 3번 시행을 하면 8 곱하기 4 이렇게 더합니다. 4번 시행을 하면 이렇게 더하고요. 5번째 시행을 하면 이렇게 더하겠죠. 이 계산 결과가 A1이라고 봐야 돼요.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3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공비가 4인 등비수열입니다. R-1에 초항은 8, R에 몇 개죠? 4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3 더하기 3분의 8 곱하기 255가 됩니다. 근데 255가 3으로 나눠 떨어져요. 85. 그러면은 3 플러스 8 곱하기 85 이렇게 됩니다. 그럼 8 곱하기 85가 680이기 때문에 683이 되겠네요. 이렇게 초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제1항은 683이고요. 제2항은 683에 공차를 더한 게 되겠죠. 맞죠? 그럼 683을 곱하기 2를 하고요. 여기다가 1024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390. 답은 4번이 되겠죠.